네, 안녕하십니까. 박인정회사입니다. 오늘 111강은 1세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한 주택의 판단 여부에 대해서 여러가지 주택의 양태에 따라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의 부동산 폭등 상태에서 이제 좀 주춤하고 내려가는 추세가 있고 꺾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팔까 말까 1주택 여부가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사실 전 국민의 대부분은 이제 한 주택이죠. 근데 이제 일부 부유층이나 이런 고위 이런 분들이 이제 2, 3주택을 갖고 있어 가지고 이것이 맞성이 돼서 주택이 값이 올라간 건데, 이것이 바로 이제 젊은이들, 미래에 결혼해서 출산해야 할 젊은이들의 생활에 직격탄을 줘가지고 하우스 푸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주택 관련 비용을 대니라고 소비할 돈도 없어가지고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값이 안정이 돼야 된다. 안정이 되려면 팔 사람 팔고 또 살 사람 또 사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꽉 쥐고 앉아서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과세 요건을 알아봄으로써 내가 이걸 팔아도 과세가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아야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번에 우리 안세 2018년 12월 5일자 안세 재경이 전월에 안에다가 이렇게 제가 잘 쓴 거는 한번 보시고 찰칵 찍어 놓으세요. 찰칵. 오케이. 예. 그걸 제가 이렇게 스마트에 잘 써왔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하시면 쉽게 되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집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도 해자 정리, 만난 사람이 언젠간 떠난다 이런 얘기고, 거자 필반, 또 옛날에 갔던 곳이 다 돌아온다 하는데, 집도 이제 사실 나이가 들면 이제 물려주거나 팔 때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물려주려면 이제 세월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해서 판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1세 주택이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데, 비과세 이것을 하는 요건이 어떤가? 자, 일반적 주택의 개념은 어떤 한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구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 그러니까 천장이 있고 벽이 있는 그런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그다음에 연립주택 등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또 오피스텔에 관심이 많은데,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사무용 오피스텔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위주로 보면 되면, 오피스텔에 만약에, 이건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가 있어요. 단, 오피스텔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주민등록은 없으면, 이건 사업자 등록은 유효이고 주민등록이 없으면 이것은 이제 주택이 아닌 사무실로 가가지고 과세가 되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별장이나 펜션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은퇴하면 시골 산속에다가 펜션 하나 짓고 꼭대기층에 살고 아니면 한쪽 옆에 살고 나무는 빌려주는데, 이렇게 주거용 부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펜션 주인이 자기가 저기서 살면서 펜션 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나 임대 등 영업용만 사용하면 주택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주택이 아닌 빌려주는 호텔 같은 거다, 그런 얘기해서 과세가 된다. 주택이 아니면 역시 양도세 과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거용 부분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은 이제 주택 한 채가 있는데 여러 주택으로 구분 등기가 된 걸 말해요. 구분 등기. 구분 등기가 되고, 구분 등기가 안 된 것은 그런 것은 한 주택이라고 봅니다. 구분 등기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4층으로 생겼으면서 층별로 올라가면서 구멍이 달리는 경우도 있고 뭐 같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딱딱 구분 등기가 되면 각각 한 채씩으로 보는 것인데, 구분 등기가 안 되면 한 주택으로 봐서 과세가 될 수 있다. 여러 주택이면 이제 이게 팔면 과세 요거만 비과세가 됐는데, 구분 등기가 안 되면 이렇게 여러 층이 있다 하더라도 한 채로 보니까 이거 비과세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겸용주택, 상가하고 주택 겸용이면 전체를 한 주택으로 봐요. 왜냐하면 상가 분이 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주택을 보는 혜택을 주는 것이다 는 얘기죠. 그러나 다른 층으로 돼 있어서 구분되어 있으면 주택층 부분만 주택이고 상가부층 부분은 과세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짓다가 이제 나중에 살다가 노후가 되면 멸실을 하게 되는데, 멸실주택은 폐가 멸실되면 이건 주택이 아니라서 나대지니까 과세가 되죠.
주택이 있다가 재개발 목적으로 멸실기간은 역시 멸실기간은 어쨌든 멸실기간만에 팔았다면 주택이 아닌 토지가 멸실기간이 아닌 기간 다시 짓기 시작하면 토지가 된다는 얘기죠. 과세가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재건축 관리처분이 돼서 관리처분 전후 사 시점 이럴 때 또 퇴거 후 재건축을 위한 멸실기간은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재건축의 승인을 받으면 이제 주택으로 다시 연결돼서 본다 해서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 재건축 중이다 그럼 아직 건축이 안 됐다 이럴 때는 이제 일세 비과세가 안 되면서 나대지 양도가 되면 이제 과세가 되는 것이다 얘기죠. 고시원 같은 경우 방 안에 화장실이나 부엌이 같이 있으면 주택을 보는데, 화장실이나 부엌이 외부에 바깥에 복도 쪽으로 공용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이제 하나의 상가형 건물이다, 주택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주택이라는 것은 그 공간 내에서 화장실도 있고 먹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도시형 생활형 주택이라는 게 또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구분 등기가 된 다세대 주택은 각각 별도의 주택으로 봐요. 구분 등기가 되면 각각 하나 주택이니까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다세대 주택이니까 다 과세가 되죠. 그러나 구분 등기가 안 되면, 생활형 주택에도 구분 등기가 안 되면 하나로 봐서 비과세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의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봐셔서 내가 이걸 팔면 비과세가 되겠구나 이걸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잘 모르시면 세무서나 아니면 세무사 회계사 등등한테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데 온라인 두들겨 보면 대충 다 나옵니다. 웬만한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답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고맙습니다. 박윤정 회계사였습니다.